오, 요트예요. 세계에서 가장 큰 요트 중 하나는 1863년에 건조되어 2년 후 출항했죠. 게다가 이 요트는 여전히 운행되고 있어요. 엘 마우로사의 길이는 평균적인 크기의 자동차 32대와 맞먹습니다. 그런데 이 배는 1872년에는 12m였는데 33년 후 약 9m 정도 연장됐어요. 이봐, 길쭉이 요트! 이 요트는 119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큰 요트 타이틀을 유지했죠. 거대한 모터요트 딜버는 보잉 727 200 비행기 세대에다가 비단뱀 10마리의 길이를 합한 만큼 깁니다. 어떻게 측정했을까요? 그 배는 엄청난 양의 케이블을 싣고 있는데 약 1100km나 되죠. 이건 뉴욕시와 디트로이트 사이의 거리보다 더 긴 거리입니다. 딜버의 수영장은 역사상 가장 큰 슈퍼요트 수영장 중 하나예요. 이러니까 배를 운영하는데 선원이 100명이나 필요한 거죠. 거대한 고래상어 9마리 크기의 4,700억 원짜리 요트 두바이는 세계에서 가장 긴 요트 중 하나예요. 배에는 10m짜리 모자이크 수영장과 헬기 착륙장, 원형 계단, 수많은 자쿠지 및 90명의 사람이 식사할 수 있는 식당이 있어요. 요트는 8개의 갑판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20대의 워터바이크와 잠수함 1대, 그리고 바닷가재 탱크 등이 장착돼 있죠. 이 배는 또한 100명 이상의 손님과 90명의 승무원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 사업가가 소유한 모터요트 이클립스는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여객기 중 하나인 에어버스 A321보다 2배 이상 깁니다. 이 요트에는 24개의 손님용 객실과 여러 개의 온수욕조, 수영장 2개, 그리고 헬기 착륙장 2개와 디스코 홀이 있습니다. 또 49m까지 잠수할 수 있는 미니 잠수함도 있어요. 이런 어뢰 같은 이라고. 개인용 초호화 요트 아잠은 뉴욕 시내 지하철보다 23m 더 깁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요트 중 하나가 된 이 배를 만드는 데에는 약 7천억 원이 들었고 시속 60km의 속도로 항해할 수 있다고 해요. 지금까지 세계에서 가장 큰 요트는 레브 오션입니다. 이 배는 타이타닉의 3분의 2 또는 흰 수염굴의 6마리의 길이와 같습니다. 매끄러우면서 검은색의 배는 노르웨이의 억만장자 소유이며 세계 해양을 보호하는 임무를 가진 연구 선박으로 설계됐죠. 지금은 이 요트가 정박되어 있지만 2021년에 준비될 예정입니다. 여객선 스트나 홀란디카는 세계에서 가장 큰 페리 중 하나입니다. 그 배의 길이는 오래전에 멸종된 거대 상어인 메갈로돈 13마리의 길이와 같아요. 이 여객선은 잉글랜드와 네덜란드를 잇는 북해 남부를 횡단합니다. 이 배는 엄청난 무게를 실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수컷 아프리카 코끼리 1600마리 정도를 실을 수 있죠. 볼만하겠는데요. 쾌활한 미키마우스 색상으로 칠해진 디즈니 판타지 유람선은 승객 4,000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이 여객선은 거대해요. 그 길이는 연속 생산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큰 헬리콥터인 밀미 26 헬리콥터 8대를 넉넉히 수용할 수 있을 만큼 깁니다. 이 유람선은 수많은 수영장과 레스토랑부터 극장과 아이스크림 가게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엔터테인먼트가 있는 14개의 승객용 갑판이 있습니다. 줄여서 QM2라고 불리는 RMS 퀸메리2는 거대한 전기선입니다. 이 배는 런던 2층 버스 32대 길이와 같아요. 1년 중 몇 번씩 이 배는 영국 사우스 햄튼에서 뉴욕시까지 사람을 실어 나르는 대서양 횡단 여객선으로만 사용됩니다. 나머지 시간에 퀸메리2는 유람선으로 세계를 항해합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2004년에 공식적으로 이 전기선에게 이름을 지어줬죠. 퀀텀 오브 더 시는 로얄 캐리비안 인터내셔널이 운영하는 유람선입니다. 2014년에 완성되어 출범할 당시 1조 1,000억 원이 든 이 여객선은 세계에서 세 번째로 규모가 큰 크루즈선이었죠. 배의 길이는 세계에서 가장 큰 수송기 중 하나인 에어버스 벨루가 XL의 5배 이상이나 되고요. 이 전기선은 로봇 바텐더와 가상 발코니를 자랑합니다. 발 조심하세요. 심포니 오브 더 시는 세계에서 가장 긴 배는 아니지만 가장 큰 여객선입니다. 이 전기선을 만드는데 1조 6천억 원이나 들었습니다. 이 배의 길이는 지금까지 만들어진 비행기 중 가장 무거운 비행기인 안토노프 한 225 미아 항공기 4대와 맞먹습니다. 심포니 오브 더 시는 또 439대의 보잉 737, 800 비행기의 무게와 같은 무게를 운반할 수 있습니다. 하모니 오브 더 시는 세계에서 가장 긴 유람선이며 두 번째로 큰 선박입니다. 이 배는 세미트레일러 트럭 16.5개와 길이가 같습니다. 배의 센트럴파크 지역은 처음으로 만들어진 바다 위에 살아있는 공원 중 하나입니다.
이 공원에는 모든 것이 자라기 위해 1,600개의 식물, 52그루의 나무가 있고 이 모든 식물을 자라게 하기 위해 70톤의 토양도 있습니다. 배 위에 있는 흙은 그것뿐이에요. 컨테이너 선박. 마드리드 머스크는 2017년 출항할 당시 가장 큰 컨테이너 선이었지만 그 타이틀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죠. 그래도 여전히 이 배는 세계에서 가장 인상적인 선박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타이탄이 1개 반 길이에 빅벤 거의 16,000개를 쉽게 운반할 수 있습니다. OOCL 홍콩은 대부분의 다른 해상 컨테이너 선박 중 거인에 해당합니다. 약어 OOCL은 홍콩 컨테이너 운송 서비스 회사인 동방 해외 컨테이너 항운 공사를 의미합니다. 길이가 스트라토란치 비행기 5.5대와 같으며 일반적인 소방차 6,400대를 운반할 수 있습니다. 일본 운송회사의 컨테이너 선박인 MOL 트라이엄프는 OOCL 홍콩의 배보다 겨우 13cm 더 깁니다. 또 약간 더 많은 무게를 운반할 수 있고요. 평균적으로 짐이 실린 경장용 트럭 6,900대 혹은 자유의 여신상 850개 이상 또는 브루클린 다리 13개를 운반할 수 있습니다. 유조선. 1977년 출항해 현재 해체된 유조선 에소 아틀란틱과 에소 퍼시픽호는 50만 톤 이상을 실어 나를 수 있는 전 세계 7척밖에 없는 배 중 2척이었습니다. 두 유조선 모두 축구장 4개를 합친 것과 같은 길이에 타이타닉 10대를 운반할 수 있었습니다. 바텔루스는 1급의 초대형 유조선으로 70년대에 건조되어 2003년까지 계속 운항된 4척의 선박이 포함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고층 건물 대부분보다 긴 이 거인들 사이에는 사소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각 배의 길이는 두바이의 주거용 고층 건물인 프린세스 타워와 같았습니다. 유조선의 깊이는 스쿨버스 세대의 길이와 맞먹는 36m나 되었죠. 또한 세계에서 가장 큰 여객기인 에어버스 A380 비행기 1000대 이상을 운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조선 중 절대 챔피언은 1979년에 출항하고 2010년에 폐기된 시와이즈 자이언트였습니다. 이 괴물 같은 배는 한때 세계에서 가장 높은 쌍둥이 빌딩이었던 쿠알라룸푸르의 페트로너스 타워보다 6m나 더 길었습니다. 이 유조선은 또한 국제우주정거장 1255개의 무게를 운반할 수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배는 원래 작았습니다. 이 배가 세계 최대의 선박이 된 것은 배 전 섹션 하나를 추가해 배를 더 크게 만드는 과정인 선박 연장 개조 덕분입니다. 프렐류드 FLNG는 부유식 액화 천연가스의 약자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부유식 플랫폼일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건설된 가장 큰 해양 시설이기도 합니다. 길이는 상하이 세계금융센터나 에어버스 A321 비행기 11대만큼 깁니다. 이 플랫폼은 12조에서 16조 원 정도의 비용이 들었으며 건설하는데 26만 톤 이상의 강철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저장고는 올림픽 수영장 175개를 합한 것만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유전 플랫폼. 완전 깊은 갱정에 구멍을 파서 천연가스와 석유를 탐사, 시추, 가공, 저장하며 캐나다 뉴펀들랜드에서 동쪽으로 322m 떨어진 하이버니아 플랫폼은 세계 최초의 빙산 저항 구조입니다. 이 플랫폼은 600만 톤의 빙산과 부딪혀도 견딜 수 있습니다. 또 들어오는 빙산의 경로를 감지해서 플랫폼에서 멀어지게 경로를 바꿀 수 있는 특화된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이 구조물은 말 그대로 해저에 올려져 있습니다. 상단부 시설의 무게는 거의 에펠탑 6개의 무게와 같습니다. 그리고 플랫폼 자체는 부르즈 칼리파와 피사사탑 10개를 합한 만큼 무겁습니다. 베르쿠트는 러시아의 태평양 연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유전 플랫폼은 빙산과 유사하게 해수면 아래 부분이 더 큽니다. 하지만 베르쿠트는 세계에서 가장 큰 상단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흰 수염고래 1000마리를 합친 것만큼 무거운 이 플랫폼은 마이너스 44도의 온도를 견딜 수 있으며 18m 높이의 파도를 떨쳐낼 수 있고 2m 두께의 얼음덩어리를 견딜 수 있습니다. 2016년 멕시코만에서 문을 연 스톤즈는 해안 구조물 중 가장 깊습니다. 물밑 2900m에 이르는데 이 길이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인 버즈 칼리파 3.5개를 세로로 쌓은 것과 같습니다. 이 플랫폼은 싱가포르에서 건설된 후 현재 위치까지 바다를 횡단해서 왔습니다. 오늘 새로운 것을 배웠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주고 친구와 공유하세요. 여기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다른 멋진 비디오들이 있습니다. 왼쪽 또는 오른쪽을 선택하고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